이번에는 국내 경제 주식 종목 시황입니다. 국내 경제도 좀 살펴보고 주식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네, SKIET가 국제금융공사서 3억 달러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SKI 테크놀로지죠. 이거 살짝만 볼까요? SKI 테크놀로지. 지금 SKI 테크놀로지 이거 영상 올려드렸는데, 네, 상승하죠? 실탄을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 그 실탄을 마련한 걸로 인해서 자금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네, SKI 테크놀로지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이거 그 대신 이제 익절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하여튼간 예,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꾸준히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SKIE 테크 네, 7일 전에도 올려드렸고 2일 전에도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실 때 돋보기다 검색하시면 되는데 예, 검색하시고 이게 최신 날짜가 있는데 이거 7일, 2일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더 낫겠죠. 최신 영상. 과거 영상 보셔도 되긴 한데 근데 이게 메뉴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최신 영상은 아닐 수 있어요. 최신 영상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 요거 약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또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률 1.6%에서 1.4%로 처절하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한다. 네, 1.4%까지 떨어졌어요. 1.6%에서 이것도 1.6%도 최저치인데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어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2년 전까지만 해도 4.1%였잖아요. 4.1%의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은 2.1%였어요. 1.1% 내지 최대치가 2.5%였죠. 성장률은 4.1%고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5%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완전 건국 이래 대한민국 당군 건국 이래 최고의 경제 성장이었죠. 이때 이제 국뽕이 막 난리 났었죠. 경제 관점에서.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시죠? 지금은 1.4%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면 물가 상승률은 3.5%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1.4%인데 물가 상승률은 지금 3.5%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최근에 5%대까지 올라갔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까지 올라갔다가 3%대까지 떨어지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게 자랑스러울 일입니까? 이게 대놓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일입니까? 이건 역성장이잖아요. 역성장. 물가는 지금 3.5%인데 소득은 지금 1.4%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1%가 역성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이게 행복할 일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마이너스 2.1%가 이게 행복할 일입니까?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물가 대비 경제 성장률이 2%가 상승한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지금 역성장하고 있는데도 이걸 갖고서 물가가 5%에서 3.5% 떨어졌어요. 행복해요.
창피한 걸 모르네. 창피한 게 무엇이 창피한지 모르지. 네, 그렇고요. 대한전선은 네, 쿠웨이트에서 6만 5천 달러 규모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한전선 한번 볼까요? 쿠웨이트에서 6만 5천만 달러. 아, 죄송합니다. 6,500만 달러. 이렇게 말했고, 이제. 네, 물 한 잔만 마시고요. 네, 대한전선은 쿠웨이트에서 6,500만 달러 규모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대한전선 볼까요? 최근에 약간 거래 정지가 됐었네요. 거래 정지 됐다가 반등했다가 빠진 거죠. 그래도 뭐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전선은 반등은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지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대한전선은 차트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 죄송합니다. 예, 아이씨. 네, 아직은 좀 차트가 만들어져야 될 거니까 좀 더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대한전선 쪽은.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네, 이거는 영상 올려졌습니다.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에서 최신 기술을 소개했다는 이야기.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네, 쭉 올려드렸습니다. 네, 많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분기에 글로벌 디램 매출이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1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램 매출이 네, 21% 감소했다. 반도체 쪽이 매우 안 좋죠. 삼성전자 쪽이. 이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재물을 분석할 적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체를 종목 분석할 때는 돈을 번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것만 해도. 현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죠. 현실을 즉시 하시면서 주식을 해야 되죠. 현실 모르고 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보이십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또 5월달에 지금 43억 달러 적자가, 뭐 최근에 그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줄어들긴 줄어졌죠. 적자가 줄어든 거지. 자랑스러울 일이 아닌데 이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적자가 줄어들었어요. 12골 이걸 자랑스러워. 근데 다시금 5월달에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역수지 적자가 그냥 무역수지 적자 경제지표가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가장 1등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할 적에 지금은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못해요. 그냥 돈을 벌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솔직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데 냉정히 본다면,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적자만 안 나도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1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의 점유율이 감소했다는 거, 삼성전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겠죠. 급매물이 사라지고 거래가 증가한다.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올랐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올해 반드시 그러니까 실수요자 말씀드리니까 실수요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올해 반드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그분들에 한해서는 부동산을 빨리 계약을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시죠? 제가 얘기드렸잖아. 그동안 이제 집값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해서 올라가긴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이게 빠졌다가 반등해서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도 빠졌다가 이렇게 반대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도 하반기에 저기 연말에 빠질 거라고. 이게 폭락장 나올 거라고.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같이 내년에는 빠질 거예요. 다만 올해는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저점 놀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연초에 샀어야지. 집을 계약을 했어야지. 그때는 그래도 그 뭐랄까 급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내가 급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내가 집을 선택해서 골라서 살 수가 있다고. 그리고 급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호가가 1,000원 아니면 100원 아니면 만 원이잖아요. 아니면 1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죠. 호가가. 그쵸? 근데 부동산의 호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의 호가는 한 호가당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최소 못해도. 부르는 게 값이야. 100만 원이 저거예요. 호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최소 못해도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라고요. 타이밍만 잘못 잡아도 100만 원을 날려먹는 거고 1000만 원 날려먹는 거예요. 부동산 쪽은. 그래서 제가 계속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지금 올해 집을 반드시 사실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분들 계시잖아요.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실 거고 개인 사정상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빨리 연초에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파트가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물론 이것이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이게 고가잖아요. 물가가 지금 안 빠지잖아. 물가가 지금 3.5%를 자랑스러워할 타이밍이 아니잖아. 그걸 뭐 자랑스러워해. 물가가 안 빠지는데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그게 받쳐주죠. 물가가 빠져야지 자재값도 떨어져야지 뭐 이렇게 부동산도 떨어지든지 하지. 근데 지금 물가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를 해준다고 그럼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설사들도 집을 판매할 적에 원자재 값이 있는데 그 원자재 값 다 손해 보면서 적자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업이 적자 내면서 판매할 수 있어요? 손해 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하튼간에 그래서 제가 올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집이 그분들은 빨리 연초에 하라고 말씀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거품이에요. 이거 올라가는 것은 이게 정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품이라고 거품이라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도 거품이라고 전 봅니다. 저는 올해 주가 올라가는 것도 거품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선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거든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예요.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에서 최대는 뭐 40%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 20에서 25% 정도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게 30% 정도 빠졌죠. 30에서 최대 많이 빠진 곳은 50%인데 뭐 보통 이제 35% 정도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더 빠질 겁니다. 25%까지. 최소 못해도 15%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5%인데 어떤 분들은 뭐 40%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는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무조건 반등이 아니라 하니까 올해는 반등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국내 경제 주식 종목 시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거 말고라도 이것도 좀 같이 보긴 봐야 되긴 하는데 자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주말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식, 채권, 환율, 부동산, 금, 비트코인, 유가, 원자재, 은행 이쪽은 나중에 보고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볼까요?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해보고